네, 안녕하세요. 홍준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상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과일 주스 전문점 주시 혹시 아시나요? 그 주시라고 해서 아마 많이들 이제 가보신 분이나 방문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렴한 이제 생과일 주스 전문점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생과일 주스 전문점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 건물 인테리어 인테리어 자체가 이런 오렌지 색깔의 컨테이너 박스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회사 근처에 이 전문점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과일 주스도 좀 사 먹고 굉장히 값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다가 주시라는 가게는 어떤 식으로 상표를 등록받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의외로 주시라는 상표 자체가 이제 등록을 이제 못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짐작을 했는데 역시 이제 한글로 된 주시가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상표 출원을 했지만 그 주시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거절된 사유를 한번 보니까 주시라는 그 의미는 뜻은 단순히 이제 과즙이 많다라는 뜻이다. 이 주시가 그냥 한글인데 어떻게 이런 뜻을 나타내느냐? 심사관은 이 주시라는 것이 한글로 되어 있지만 영문인 주시의 한글 음역일 뿐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이제 그 주시라는 것에 대한 발음 표기인 그냥 주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뭐 성씨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영문의 주시라는 발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시라는 것은 뭐 생과일 주스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는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화된 명칭일 뿐이다. 그래서 특별한 누군가가 독점할 수 없는 상표이다. 라고 해서 식별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상표에서 거절 이유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식별력이 없다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순히 그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 그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거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표법에서 33조 1항 1호에서는 단순히 그 상품의 보통 명칭,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애플이라고 부르듯이 생과일 주스 전문점이나 이런 곳에서 뭐 주시하다, 뭐 주시라는 과일과 관련돼서 주시라는 용어 자체는 단순한 보통 명칭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문자로만 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 거절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상표. 단순히 상품의 어떤 그 성능이나 성질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용도에 불과한 명칭들. 이것을 저희가 이제 기술적 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상품의 단순한 산지나 품질, 원재료 효능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시라는 이 상표 문자 자체로는 주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주시하고 생과일 주스 전문점이 같이 있는데요. 이 주시 자체는 보통 명칭이라든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설명하는 용도의 문자에 불과하고 뭐 생과일 주스 전문점은 당연히 그 서비스업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등록을 받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주시라는 단어만 물론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출원을 하셔도 이 단어만으로는 어, 등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독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시는 지금 현재 어떤 형태의 상표 등록을 갖고 있냐면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형태의 그러한 상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지금 등록받은 상표인데 이 텀블러 로고와 여기 이제 또 영문으로 주시라는 표현이 이렇게 같이 표장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자와 로고 도형이 결합된 그런 형태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이 텀블러 형태의 로고에 대해서 식별력이 있어서 등록을 받은 것이지 이 주시라든지 그 밖에 문자들이 식별력이 있어서 등록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주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크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로고가 사후에 변경이 돼 버리면 상표의 동일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 같은 경우에는 등록받아도 등록받은 어떤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상표권을 취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로고가 변경되면 별도의 상표를 출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시라는 단어가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롯데껌에서 뭐 주시 프레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설명적인 용도로 꽤 오랫동안 롯데껌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30년, 40년 된 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오래된 껌이다 보니까 이 주시라는 용어가 이제는 더 이상 심사관들의 눈높이에서 일반 소유자의 기준에서는 식별력 있는 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뭐 다른 업체에서도 뭐 주시라는 그 문자 상표를 냈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그 등록을 받지 못한 것이죠.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내든 한글로 내든 이제 주시는 당분간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주시 사용하지 않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는 이상 그런 특이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주씨가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정리하자면 상표는 그 문자 자체로 등록받는 것이 좋지만 그 문자 자체가 어떤 보통 명칭이라든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성질을 표현하는 그런 상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씨와 같이 텀블러 로고를 결합하는 식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